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회의 어둠에 가려진 이들의 한을 풀고 악인에게 절퇴를 내리는 것. 그것이 내 일이다. 인간은 대체로 두 종류로 나뉜다. 이번 달도 아슬아슬하네. 같이 잘 버텨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못 가진 자에 속한다. 그리고 다른 쪽은 권력, 재력, 폭력 등 힘을 가진 자들이다. 에이, 기분이다. 원하는 건 다 사주마. 사장님 통닭하셔라.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이용하고 착취한다. 못 가진 자의 노동력을 착취해 자신의 배를 불린다. 여긴 이렇게 해야지. 네. 이러한 권력 관계가 일본에 산재하는 게 현실정이다. 저리 비켜. 뭘 멀뚱멀뚱 서 있어. 이런 야단났군. 때때로 가진 자의 오만은 비극을 불러일으킨다. 그 일은 어떻게 됐지? 그 계약직 직원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수고했네. 자네의 출세는 내가 보장해주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대체 왜? 못 가진 자들은 비통의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저리 비켜. 뭘 멀뚱멀뚱 서있지? 왜 그러지? 실수로 발이라도 헛디뎠나? 인간이길 포기하고 비열하게 법의 심판을 벗어난 자는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열을 가한 납을 붓겠습니다. 잘했어, 루카와. 네 출세는 내가 보장하지. 난 저 사람이 시켜서 한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한 이의 분노를 헤아리는 것, 그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내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불길 없는 한을 지닌 이들이 종종 날 찾아오곤 한다. 사정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얼굴에 절망을 드리운 이 부인 또한 그중 한 명이다. 여성은 얼핏 기력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 속내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제 보물이었던 두 딸의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의 내면엔 야차가 깃들어 있었다. 의뢰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3년 전의 일이다. 엄마 다녀올게. 선물 사올게. 선물은 됐으니까 재밌게 놀다 와. 당시 의뢰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쌍둥이 딸 미사키와 유카가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들은 휴가 때 여행을 갔다. 졸업 선물 주는 셈 치고, 응? 엄마 제발. 그래. 다녀와. 딸들만 여행을 보내자니 못내 불안했지만 의뢰인은 딸들을 믿고 흔쾌히 여행을 승낙했다. 그리고 딸들이 집을 나선 다음 날 N현의 행사장에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딸들의 행선지였던 행사장이 뉴스에 나온 것이다. 대규모 행사장에 돌연 칼을 든 남성이 난입했습니다. 맙소사. 미사키 유카. 제발 전화 좀 받아. 의뢰인은 딸들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기를 바라며 거듭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커녕 문자나 톡 한 번 오지 않았고 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미사키 씨와 유카 씨 가족분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의뢰인은 크나큰 절망에 빠졌다. 딸들이 괴한이 휘두른 칼에 맞아 숨진 것이다. 산재물이 더 많이 필요해. 범인은 피해자를 산재물이라 칭했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후 이틀이 지나서야 의뢰인은 딸들을 볼 수 있었다. 미사키 유카. 싸늘한 시신이 된 딸들을 보고 의뢰인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딸들의 몸에는 다 합해 10군데 이상의 자상이 있었다. 범인은요? 제 딸들을 죽인 놈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현재 수색 중입니다. 저희가 기필코 체포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한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범인이 체포되기만을 기다렸다. 몇 주 후 범인이 자수함으로써 사건은 해결되었다. 왜 칼부림을 했습니까? 빚도 있고 인생도 잘 안 풀리고 해서 죽기 전에 일이나 크게 벌여볼까 하고. 피고석에 선 범인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를 입에 담았다. 납득할 수 없는 동기였지만
내 손으로 복수할 수만 있다면. 의뢰인은 범인의 처벌을 사법에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너희는 산재물이다! 범인이 입에 담았던 산재물이라는 단어였다. 의뢰인은 탐정을 고용해 범인에 대해 조사하던 중 범인이 대부업자에게 큰 돈을 빌렸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저 할망구 가방 뺏어와. 네. 심지어는 대부업자의 명령으로 범죄에 손을 대기까지 했다. 그리고 대부업자를 뒤쫓던 의뢰인은 사건의 진상에 도달하는데 아 진짜라니까. 악마한테 산재물을 바쳤더니 이번 달 수입이 아주 짭짤하더라고. 산재물? 뭘 바쳤는데? 쥐? 고양이? 아니 인간. N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알지? 그거 내가 지시한 거야. 뭐? 잠깐! 그 사건 범인 체포됐잖아! 채무자한테 내가 시킨 거라니까. 덕분에 난 체포되지 않고 악마의 힘을 얻었단 말씀. 대부업자는 악마님 만세라며 사악한 웃음을 터뜨렸다. 의뢰인은 터질 것만 같은 사리를 가까스로 억눌렀다. 의뢰인은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살인범이 악마와 계약을 했다고요?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에요. 경찰은 대부업자의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네, 제 딸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느꼈던 분노를 곱씹는 것인지 의뢰인이 이를 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악마의 산채물? 웃기는 소리! 고작 그딴 이유로 사람을 죽여요? 그놈은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고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 속에는 모성애와 상실감이 담겨 있었다. 내 대답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부인과 따님들의 원한은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노와 증오, 고문 소믈리에로서 거두지 않을 수 없었다. 제 손 더럽히는 일 없이 제 욕망을 채우고자 타인을 이용해 해악을 끼치는 행위. 쓰레기 같은 놈. 진짜 악마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대가는 니놈이 내지르는 절망의 비명과 추잡한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의뢰를 완수하려면 표적이 대법자라는 것 외에도 정보가 더 필요한 상태. 아, 그놈. 내가 잘 알지. 요즘 잘 나가는 대부업자거든. 그놈이 자주 찾는 가게나 지인을 알고 있나? 정보를 얻을 땐 이 남자의 손을 빌리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타깃은 진짜 악마 숭배자라는 모양이다. 이전에도 사람을 시켜 상해 사건을 일으켰더군. 대부업은 제 수족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군. 정보상에게서 놈의 행동 패턴을 알아낸 뒤 놈이 자주 가는 업소 근처에 잠복했다. 뭐야 넌? 널 안식일로 인도하는 자다. 오늘 밤의 산재물은 네가 되겠지만. 화난 얼굴로 가게를 나선 놈의 신병을 확보했다. 놈을 고문실로 옮긴 뒤 벽에 매달았다. 자칭 악마 숭배자 치고는 허술하게 짝이 없군 그래. 범죄자의 얼굴은 언제 봐도 짜증이 치민다. 나는 거칠게 놈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야 쓰레기, 이제 일어났나? 이건 샌드너클이라는 도구로 안에 사철이 들어있어 광대뼈도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다. 범죄자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반성의 여부를 묻는다. 그것이 내 신조다. 휴먼현의 행사장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게 너지? 난 뭐야? 피해자랑 아는 사이냐? 그 어떤 쓰레기라도 말이다. 뭔 소리야? 범인 잡힌 거 몰라? 난 지시만 내린 게 다야. 멍청한 놈, 그게 살인교사가 아니면 뭐냐? 악마의 힘을 얻으려면 인간의 목숨이 필요하단 말씀. 이 자식을 그냥... 한데 이놈은 범행을 정당할 뿐 아니라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았다. 놈이 이렇게 나온 이상 거리낌 없이 벌을 내리는 수밖에. 자기 죄조차 이해를 못하는군. 그렇다면 내가 직접 알려주지. 루카와! 네, 선생님!
내 부름에 루카오가 공업용 전동 드릴을 건넸다. 드릴을 놈의 어깨에 갖다 대자 놈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무슨 짓을 하려고? 뭐? 그걸 몰라서 묻나? 나는 망설임 없이 드릴을 작동시켰다. 그 순간 날카로운 기계 소리와 함께 드릴이 회전하더니 파인 살점에서 피가 분수처럼 튀었다. 조용! 이건 시작에 불과해. 오늘의 처벌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어깨에 뚫린 구멍에 가는 대나무 통을 꽂아 넣었다. 어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각오는 됐나? 그 다음으로 끓인 간장을 준비했다. 끓인 간장을 대나무 통에 붓자 지하실 전체에 비명이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이건 일본의 작가 모리 오가이의 논평 도고타 헤론에 등장하는 대나무 고문이다. 무릎에 대나무 통을 갖다 댄 후 살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끓는 간장을 붓는 고문이다. 대나무 고문은 몸 안에 화상을 입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들갑 떨겐 아직 두 개째다. 피부와 안쪽의 살과 뼈를 고온의 기름에 지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준다. 양 어깨에 대나무가 꽂혔을 뿐이건만 놈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했다. 살려줘.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목숨을 구걸하시겠다. 좋아, 한 가지 조건을 걸지. 조건을 지킨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러자 새파랬던 놈의 안색에 조금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 지금 당장 악마를 불러. 악마 신봉조라며 한 마리쯤 불러내는 건 일도 아니겠지. 위대하신 악마시여, 산재물을 바치겠사오니 정확히 아껴주십시오.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놈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다. 잘 됐군. 그래, 네 부름에 따라 악마가 강림한 모양이야. 다행이다. 어디 계시는데? 벌써 와 계시잖아. 네 눈앞에 악마가. 설마? 산재물은 바로 너다. 다음은 옆구리에 간장을 부어주지. 어리석긴. 악마가 잘도 인간을 구하러 오겠다. 그 후 양 옆구리에 대나무통이 꽂힌 채 놈은 사망했다. 지하실의 은은한 냄새가 감도는군. 간장을 너무 많이 부었나? 이따 환기하겠습니다. 뭐 평소의 피비린내에 비하면 간장 냄새는 양반이지만 이번 의뢰는 이로써 마무리되었다.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겠지. 이로써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이 안식을 얻는다면 좋으련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의뢰인 대신 낙인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뿐.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건 본인의 몫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